다이어트가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웅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곁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차경희 다이어트 연구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2017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새 설날이 오다니 그러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들 설 연휴는 어디서 보내시죠? 저 같은 경우는 다 대전이어서 어디 안 가고 있어서요. 차 막힘은 절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부럽습니다. 어디로 이번- 가시나요? 예, 올 연휴는 너무 좀 짧은 감이 있어서 친정은 미리 다녀오거나 나중에 가거나 좀 그래야 그렇게 될 것 하시는 같아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보면. 원장님은 어디서 지내세요? 저도 가까운 데 있어갖고 설 연휴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우리 프로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 저같이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석 연휴, 설 연휴가 아주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때는 맛있는 음식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또 자꾸 주변에서 이거 하나 먹어봐라. 뭐 음식 만들면서 또 네. 먹어봐야 되고 하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정말 이 명절이 지나가기 정말 어려운데 이런 때 대처할 만한 방법 혹시 아시는 거 있을까요? 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배가 불러오는데. 저희 어머님 간 보면서 음식은 먹어보면서 해야 된다. 뭐 간 봐라, 먹어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선 전을 부치면 저는 채소와 최대한 이제 기름을 적게 넣으려고 애를 많이 쓰면 어머님이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 하세요. 얘야, 저는 기름으로 이기는 거다. 그래서 기름을 또 넣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 먹는 것도 또 재치 있게 넘겨야 되겠지만 설 연휴는 특히 이제 떡국이 있잖아요. 떡국 같은 경우에는 한 그릇에 무려 400에서 500kcal 되기 때문에 밥 한 공기를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떡국을 꼭 드시게 되면 이제 야채부터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떡국 순으로 떡국을 맨 마지막에 드셔서 좀 칼로리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저 이번에 명절인데 어떻게 살 좀 쪄도 되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웃기게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요. 집에 가서 병원에서 위염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식하셔라 아니면 담백하게 드셔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서 좀 음식을 피하시라고 얘기하고 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라고 저는 그런 이제 웃기는 노하우지만 좀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부모님은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병이 있다고 그렇죠? 어떤 뭐 팁 있을까요, 원장님?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네. 저기 이 원장님이 얘기한 그 남자분들이 특히 해당이 되는데 술을 마음껏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 명절 때 많이 되면은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술을 마시다 보면 또 안주까지 먹다 보니까 그런 다이어트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는 거죠. 아니 이빨 뺐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술 먹지 말라고 원장님이 했다고 입 그죠? 빼셨다고? 티야. 믿거나 말거나. 앞으로도 우리 다이어트미가 더욱 번창하고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를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으로 정해봤습니다. 설 연휴에 어쩌다 보니 과식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설 연휴가 지난 후에는 다시 운동에 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해야 합니다. 평소 꾸준히 하시는 운동이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운동, 몸 만드는 거에 사실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출산을 2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매가 약간 망가진 경향이 있어요. 훌륭하세요. 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저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집에서 저는 운동을 좀 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대부분은 계단으로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집에서 뭐 요가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거 해서 의사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숙이고 환자들을 많이 봐서 이렇게 어깨가 많이 굽거든요. 그래서 등을 펴주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로 집에서 운동하는 편이에요. 자기 전에. 원장님 뭐 어떤 꾸준히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꾸준히 한다기보다 집에서 뭐 그 시간이 있으면은 그 런지나 스쿼드 또는 뭐 그 푸시업 같은 그런 운동을 그냥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 하시죠? 매일은 못 하고 이게 전 뭐 어쩌다 보면은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주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이어트와 운동의 관계는 절대 그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시청자들이 사실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뗄래야 절대 뗄 수가 없어요. 못 떼. 네, 다이어트의 시작은 음식이고요. 다이어트의 완성은 운동입니다. 운동. 오, 명언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셔야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요. 운동해야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 체중 1, 2, 3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몸무게만 재면 되는 게 아니고 운동을 꼭 해줘야만 되는 건가 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식습관을 변화시킨다거나 내 생활 패턴을 올바른 패턴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체중이 줄어요. 체중이 주는데 언젠가는 정체기가 오거든요. 그럼 그 정체기가 올 때 운동이 가미가 되면 또다시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은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절대 뗄 수 없고 언젠가 꼭 해야 한다. 그렇죠. 운동을. 함께 가야죠. 함께 네. 가야 한다. 그런 우리 함께 얘기였고, 해요. 네. 이번에는 짧고 굵게 다이어트에 대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경희 다이어트 연구가가 준비한 비만 제로 건강 뉴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만 제로 건강 뉴스 차경입니다. 정유년 새해에 전해드리는 첫 소식입니다. 대전대학교 의료경영학과 학생 50여 명이 군사학과 박상수 교수의 지도하에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한 달간 체중 1, 2, 3 다이어트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하루 2번씩 체중 그래프를 그린 결과 많은 학생들의 몸무게에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 감량 학생은 한 달 동안 3kg의 체중을 빼는 데 성공했으며 학생들은 체중 그래프를 그리며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는 것에 대해 신기해했다는 후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이어트 미 시즌3에서는 CMB 산란운 캠페인을 앞두고 체성분 관리센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체성분 관리센터는 산란운 캠페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체성분 측정 및 올바른 건강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현재 유성구 4곳, 서구와 동구에 2곳, 중구에 1곳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체성분 관리센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구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운동 처방 관련 소식입니다. 유성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질 높은 체력 진단 서비스 제공 및 체력 측정 시스템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체 조성 검사, 골밀도 검사, 동맥경화 조기 진단 검사, 기초 체력 측정,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미리 전화나 방문 예약을 통해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은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 닭의 좋은 습관을 기억하며 건강한 다이어트로 성공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만 제로 건강 뉴스 차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알찬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비만 제로 건강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타이밍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거가 있는데, 아니 운동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대체 뭘까? 이거를 가장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이 생각할 때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먹고 운동하러 가셔서 소화를 시키고 오면 배가 다시 고파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또 먹고 해서 운동 많이 하는 건강한 뚱뚱이로 지내시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공복에 유산소 운동하시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배 고플 때 눈 뜨자마자 나가서 한 20분이나 30분 이렇게 걷기나 뭐 자전거 이런 거 하시면 먼저 식사에서 먹은 에너지가 아니고 몸속에 있던 내장 지방이나 뭐 잉여로 그렇죠. 있던 에너지들을 먼저 소비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 빼기 쉽다고 얘기하는 편이고, 운동을 심하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입맛이 사실 좀 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하는 편이고, 많이 드시고 나가서 운동하시면 소화돼서 여러분 배고픕니다. 그래서 더 도움이 먹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복에 유산소를 저는 꼭 추천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 한번 낼게 맞춰보세요. 차범근 31인치, 장미란 28인치, 이상화 23인치. 이게 뭘까요? 허리는 아니고 아마 허벅지 두께일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니까 왠지 허벅지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딩동댕. 그 최고 전성기 선수 때 측정했던 한쪽 허벅지 둘레가 한쪽. 한- 네, 이렇게나 대단한 우리 기본 허리 사이즈만큼 뭐 31인치면 여자들보다 더 굵은 얘기죠. 훨씬니까요. 훨씬 훨씬 어리잖아요. 굵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로는 허벅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좀 초과되는 뭐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벅지 근육에 묻혀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먹었을 때 혈관으로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허벅지 근육에 뭉쳐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복부 비만이 오히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사이클 타는 거 아니면 계단 오르는 거,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습관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1인치 허벅지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없죠. 건강한 허벅지를 그렇죠. 추구하자 이런 걸로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원장님 뭐 이렇게 그 허벅지 단련 운동을 집에서 남모르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남모르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쿼드나 런지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하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게 그 근육량이 계속 감소가 되는데, 그걸 해줌으로 해갖고 감소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소되면은 좀 남자들도 보기가 좀 흉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네, 좋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좀 내봤는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확실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미 시즌3에서는 똑똑하게 공부하고 쉽게 실천하는 비만 교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비만 교실에서는 지난 1회 때 해주셨던 이규승 박사님께서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규승 박사님의 강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구보건소 이규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명절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심오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를 키우던 시절로 되돌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하고 그 다음 일어섭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넘어지다가 이 아이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때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아빠, 드디어 수민이가 걸었어. 난리가 납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 엄마, 장인, 장모님 난리 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걸음은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와 석가의 걸음에서 종교 문화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당을 거닐던 걸음에서 소요 철학이 태어났습니다. 황토끼를 걷던 김삿갓의 걸음에서 적흥시가 나왔고요. 무거운 보부상의 걸음에서 오늘날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걸음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경이롭고 지금도 위대한 것입니다. 걷기 예천론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브 파칼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6살 때 아버지와 함께 조배산을 등반하고 걷기 예천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전 세계를 걸어서 돌고 걷는 행복이라는 책을 써내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함축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지성은 걸음에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정뱅이의 걸음은 직선이 아니라서 좋다. 이런 그런 사고의 자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걷기 권위자의 절대적인 한 사람인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터키 이스탄불에서부터 중국 시안까지 12,000km의 거리를 4년 동안 걸어서 갑니다. 문명의 길 실크로드를 걸어서 오직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펴낸 위대한 책이 나는 걷는다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분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매번 이렇게 힘들게 먼 길을 걸어갑니까? 그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저는 이 모르겠다는 대답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걸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즉 슈드의 개념이 아니고 머스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걸어야만 되는 이유를 인체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운동장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여름에 조회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의 훈교 시간이 길어질수록 옆에 있던 지영이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친구인 경희도 쓰러지고 정환이도 쓰러지고 문나도 쓰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학교 때 부산으로 수양여행을 가게 되죠. 그리고 경주를 들렸다 다시 대전으로 올 때 추풍령 휴게소에서 쉬게 됩니다. 그때 화장실에 가려고 신발을 신게 되는데 신발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발이 퉁퉁 부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적인 측면만 놓고 보게 되면 심장은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되돌려 오는 데 역할에서는 별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50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느님이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내려가는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데는 누가 할까요? 그건 근육이 합니다. 우리 하지에 있는 근육이 합니다. 근육이 이렇게 소 젖을 짜듯이 밀킹 액션을 해줌으로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하지 이 장단지 근육이 우리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장단지 근육은 심장을 거꾸로 만들어 놓은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지 근육은 제2의 심장입니다. 자, 우리 몸을 정중앙으로 나눴을 때 우리 몸은 대칭입니다. 눈도 2개고, 코도 2개고, 가슴도 2개고, 팔도 2개고, 다리도 2개고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심장은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창조주께서 하나만 놓은 게 아니고 양쪽 다리에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심장은 3개입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인체 해부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이 생리학적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질병은 걷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질병도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걸어야지만 질병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간 발자국의 거리만큼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의 건강 수준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새해의 다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담배를 끊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체중을 줄이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진짜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운동을 진짜로 오래도록 지속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인 건지 여기에 대한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다 축구 이야기를 하면 더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가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우리 몸이 좋아지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군대에서 3년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규칙적으로 수면하시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체력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축구를 하게 되면 오전이 전반전이고 오후가 후반전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축구를 해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은 걸 느낍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일상의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일상의 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가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 이건 대다수 실패합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 속에 운동을 억지로 또는 자연스럽게 구겨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5층에 근무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5층에서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1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도 1층으로 내려오고요. 그렇게 되면 5층을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보통 우리가 한 층에 한 5칼로리 정도가 소모됩니다. 그럼 5층이면 올라갈 때 15칼로리, 내려올 때 5칼로리, 약 20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번만 그렇게 해도 60칼로리가 소모되는 거죠. 어쨌든 일상이 운동이 되게끔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게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그 운동이 갖는 매력적인 특성이 뭔지를 계속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라톤을 한 20년 한 분한테 왜 당신은 이렇게 마라톤을 좋아하고 오래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라톤을 하면서 욕심을 버리는 걸 배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바디빌더한테도 저는 또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바디빌더를 오랫동안 이렇게 운동을 하십니까?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디빌더를 하는 시간은 내가 인체 조각가가 되는 느낌이다. 마치 내 몸을 원하는 대로 조각하고 만드는 그런 내가 조각가가 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나는 바디빌더를 한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취미생활도 우리가 공부할 때 그걸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매력을 찾을 때 그 운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은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일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배운 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기를 쓴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이 브레인을 갖다가 우리 뇌를 트레이닝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를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그
그 습관의 변화는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운동이 일상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의 매력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 운동일기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는 나와 운동과 내 몸의 건강과 내 주위의 사회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스토리가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 우리가 길로 가정할 때 길에 스토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길을 가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될 명분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길을 걸어봤자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최소한 3년 이상 지속하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이제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에는 어떤 분들은 음식과의 또 전쟁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명절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많아요.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250g 떡갈비 1인분이 약 750칼로리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떡국 한 그릇이 한 700칼로리 정도 돼요. 그리고 동그랑땡은 한 30칼로리. 식혜 한 접시는 이것도 한 120칼로리 정도 되고요. 잡채 한 그릇 한 200칼로리 정도 돼요. 이거 다 합치면 한 1800 정도 되죠. 자, 이럴 때 이 칼로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렇게 되면 가능한 한 나물로서 배를 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가 많은 것들을 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나는 마음껏 먹고 싶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한 10,000보를 걷게 되면은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약 3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껏 드시고 여러분들이 그 칼로리를 소모시키려고 그러면 90분 동안 다이나믹하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건강은 여러분들 하나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생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그 국가의 곧 경쟁력입니다. 자, 정윤회는 여러분들 희망의 날개도 다시고 걸음의 날개도 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